오늘 아마 뭐 이렇게 나갈 것도 없을 거고 하니까 굳이 부탁인데 수원 복습 좀 지수록을 제발 까먹지 않을까. 진짜. 이제 생겼다. 놀랄 친구 지수. 지수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산대로 돌아가서 14쪽을 쓰고 어떠냐? 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함수의 발산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함수의 발산 정확하게 한마디로 뭐냐면 수렴의 반대. 수렴의 반대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함수의 발산의 사실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 고등 이제 대학교 교재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쓰냐면 함수의 발산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이게 정확한 정의. 이게 정의. 그러면 수렴한다가 뭐였지?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사실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내가 일부러 저렇게 적어놓은 거거든.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첫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를 우리는 양의 무한대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무한대라고도 부르지. 얘를 음의 무한대라고 부르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둘 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야. 왜? 값이 아니니까. 무한대는 상태니까. 그래서 무한대도 발산한다. 두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값이 없는 건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값이 없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이 다른 거야.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경우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한 무한대거나 혹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거나. 그래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함수의 발산을 통해서 교과서처럼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y는 x분의 1의 극한 4가지, y는 x분의 1의 극한을 이 함수의 발산하고 선생님이 묶어서 좀 설명을 할 거야. y는 x분의 1 그래프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통해서 머릿속에 그냥 콕 박혀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여기서 4가지를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정확히 양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하나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또 볼 거고,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도 볼 거고,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도. 보통 우리가 이제 함수의 발산이라는 걸 볼 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는 너무 자명하게 보여서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예시를 좀 많이 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워밍업 정도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함수의 극한의 전부야. 이 네 가지가 함수의 극한의 전부고, 우리가 사실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100%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게 요거밖에 없어. 자, 이제 봅시다. 자, x가 양이 무한대로 갈 때, 양이 무한대로 하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지. 이렇게 점점 커질 때 x분의 1이 뭘 향해서 가는지, 함수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점점 x축을 향해서 가까워지지만 x축이 되진 않아. 그렇지만 뭘 향해서 가고 있어? 함수값은 0을 향해서 가고 있어. 0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0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단 한 가지, 뭔가를 증명하거나 확인하거나 상태를 볼 때 너희는 이거밖에 못 쓴다고. 그럼 나라고는 더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야, 나도 이거밖에 못 써. 그럼 교수님들이 이거밖에 못 써. 이걸로만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무한대분의 1이 0이다.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분모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한 적은, 선생님이 특강할 때도 약속을 하나 하고 가자 그랬는데, 사실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조 이렇게 가는 게 작아지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극한에서는 적어도 작아진다 그러면 0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할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도 작아지는 거잖아. 이건 내가 이제부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할게.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이제부터 우리는 작아진다 그러면 0을 얘기하는 거야.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함수도 이렇게 가니까 점점 뭘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가. 그래서 얘도 0이야. 얘도 0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매번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극한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 대입이라고 그랬지. 이제 무한대도 대입해볼 거야. 근데 무한대분의 1은 얼마다? 0이라. 요거는 확실하게 쓸 수 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대입을 해볼 거야, 대입.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이지. 네. 근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무한대 분의 1이 0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바꾸고, 그치? 그럼 무한대 분의 1은 뭐가 돼? 0이 되니까 마이너스 0이 됐지? 마이너스 0은 얼마야? 0.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는 무한대로쳐도 대입을 해볼 거야. 그래서 자, 1,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한대도 어떤 식으로 극한을 취할 건지를 연습을 해본 거고, 이거 사실 3, 4번이 좀 중요하거든. 3, 4번이 좀 중요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거 2a분의 4a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a, 2, 4 약분해서 2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지.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약분할 수가 없어. 이런 게 극한에서도 하나 있는 거야. 그게 이거야. 0분의 1. 0분의 1에 대한 고차이거든. 이 3, 4번은 어디로 써먹을 거냐면 0분의 1은 알 수 없다. 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1은 알거든. 무한대분의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0분의 1은 알 수 없다. 봐봐.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 0의 우극한,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함수가 하늘로 솟구치지. 위로 솟구치는 거. 점점 커져. 무슨 뜻이야? 어디로 가나? 무한대. 우리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쓸게. 양이 무한대로 갈 거야. 그래 보통 양이 무한대 플러스 안 쓰는데 처음이니까 쓸게. 양이 무한대로. 근데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지?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뭐야, 이걸 내가 이제부터 뭐라고 표현하겠다고? 음의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고.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서 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했던 거지.
절대적인 크기로는 커지면서 밑으로 가는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x분의 1의 0의 우극한이고 x분의 1의 0의 좌극한이잖아. 둘이 같아 틀려? 틀려. 틀려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저런 표현을 써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0분의 1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플러스 0분의 1. 내가 앞에 플러스를 붙였잖아. 0 앞에 플러스 붙일 수 있니? 없어. 이거는 무한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0분의 1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이거지. 얘랑 똑같은 거잖아. 플러스 0분의 1은 양이 무한대. 그럼 마이너스 0분의 1 음의 무한소가 되는 거야. 양의 무한소, 음의 무한소라고 했거든. 음의 무한소, 무한소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거니까 y 플러스 무한대. 얘네들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어. 모르면 이걸로 매번 하면 되는 거고 알면 남들보다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발산에서는 요 정도 딱 짚고 넘어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계속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프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계속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라서 3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얘네들은 너네가 그래프 그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돼. 사실 좀 미안한 얘기를 좀 하나 하면 이런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와. 지금 이 앞에 극한을 배우는 초반에만 잠깐 보고 살면서 평생 볼 일이 없는 애들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다른 반 같은 경우면은 별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거든. 너네 몰라도 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한 번만 해보자고. 요즘 그래프를 그릴 줄은 알았으면 좋겠어. y는 x-2의 제곱분의 1. 근데 사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당연히 몰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인데 이걸 통해서 그냥 배우자라는 거야. 자, 선생님은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이걸로 얘기 안 하고 이걸로 얘기할 거예요. y는 x제곱분의 1. y는 x제곱분의 1을 어떻게 하면 얘가 되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원초적인 방법이자 무식한 방법이 뭘까? 점 몇 개 찍어보는 거야. 맞아, 대입이야. 사실 이게 우리는 선수들은 다 그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자, x에다가 1 집어넣을래?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2 집어넣으면 4분의 4분의 1. 3 집어넣으면 9분의. 점점 작아지지. 점점 작아져.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지? 4. 3분의 1 집어넣으면 9. 이쪽으로 점점 커져. 마치 분수함수처럼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0을 못 집어넣었지. 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1, 대칭.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대칭. 둘이 y축대칭이라는 거를 몇 개의 값을 집어넣으면 알 수 있어. 이게 y는 x제곱이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진짜.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겠어? 얘를 x축을 2만큼 옮긴 거니까 여기 밑에다가 그려요. 2를 일종의 점근선으로 갖고 이렇게 그렸어.
지금 이제 그 큰 값을 조사하라 그랬으니 항상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야. 항상 좌극한 우극한. 그냥 선생님 x fx라고 쓸게. 그럼 자 2의 좌극한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서 가면 함수는 위로 솟구치고 있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양이 무한대로 간다. 자 2의 우극한 역시 위로 솟구치고 있으니까 얘도 양이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좌극한도 양이 무한대, 우극한도 양이 무한대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뭘로 간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우리가 이제 발산도 아까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무한대로 가거나 뭐 음의 무한대로 가는 발산도 있고 값이 아예 없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서 없는 발산도 있으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간다고 이렇게 꼭 표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분모가 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가 1이라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식이면 또 일체식이면 못해. 얘는 좀 귀찮긴 하지만 정의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정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정확하게 좀 할 수가 있잖아. 항상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 여기다 이렇게 정확히 해놓은 쓸게요. y는 절대값 x-1 분의 -1이다 라고 하면 항상 경우를 나눌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앞에다 그냥 쓸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가 그냥 벗겨지니까 y는 x-1분의 -1을 풀면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근데 마이너스 상세에서 이렇게 쓸게. x-1분의 1을 그리면 되겠지. 네. 귀찮아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자유자재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자, x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부터 먼저 풀어볼게. 그럼 자, 유리함수야. 얘는 x축 방향 정근선 x는 1, y축 방향 정근선은 분수식이 0일 때니까 이거 분수식 얘가 0일 때니까 y는 0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려지거나 여기 그려질 텐데 값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1이 여기를 지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건데 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릴 거니까 여기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는 안 그려지겠지. 그럼 너는 사실 이 둘은 y축 대칭이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를 체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x대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랑 그려지는데 1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지. 여기는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x가 2로 갈 때니까 여기다 2를 한번 찍어볼까? 여기다 2를 한번 찍어보면 이제 여기. 그럼 이 2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나 -0 이렇게. 그럼 2의 좌극한도 2의 우극한도 둘 다 물량에서 가냐면 여기를 향해서 가니까 값은 -1이다. 쌤, 어? 여기서는 x는 1로 갈 그럼 이거 못하네. 그럼 x는 1로 갈 때로 할까? 지금 발산인데 왜 이거 나왔을까? 그럼 x는 1로 갈 때면 여기서 그냥 이거는 바로 해보자. 좌극한도 밑으로 음의 무한대로 우극한도 음의 무한대로 밑으로 가니까 둘 다 음의 무한대로 가니 음의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우리 그냥 너희는 안 써도 되는데 나는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할게.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괄호하고 발산한다는 거 꼭 써주는 편이야. 이게 발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게 중요해서
다음에 15쪽을 펴서 얘는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문제 소개하다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양이 무한대나 이제 음의 x가 양이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위에다가 거기 이렇게 박스하고 써 있는데 요것만 쓰고 합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양의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이게 고등학교 극한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근간? 큰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이거 하나만 너네한테 사실 새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요거 하나인 거야. 요거 하나인 거야. 네, 나온 김에 선생님이 나온 김에 어차피 뒤에서 할 내용이지만 오늘 약간 애매하게 진도가 나가질 것 같아서 조금 미리 하나 좀 얘기를 하고 가면 무한대에 대한 고찰을 좀 한번 하자. 네. 사실 0도 마찬가지긴 해. 무한소도 마찬가지겠는데 무한대 무한소 둘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태를 얘기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면 상태니까 엄연히 뭐가 존재할 거냐면 커지는 혹은 작아지는 속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지. 자, 우리가 x가 있고 x 제곱이 있고 x 세제곱이 있어. 이렇게. 네. 뭘 한번 생각해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각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지. 그냥 숫자로 한번 써보면 자 얘는 1, 2, 3 쭉 해서 10, 100 쭉 해서 무한대 이렇게 커질 거야. 네. 제곱은 어떻게 되지? 1, 4, 9 쭉 해서 100 만 해서 무한대 이렇게 될 거야. 얘는 1, 8, 27, 1000 이렇게 갈 거야. 사실 내가 뭐라고 뭐 교육과정 가지고 이럴 건 없지만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함수의 극한 앞에 수열의 극한이 빠진 거야.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진짜 통탄을 금치 못한 적이 딱 3번 있거든. 내가 딱 3번 교육과정이 수학의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3번 정도 정말 화가 났던 적이 한 번이 3번 정도 화가 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행렬이 빠진 거야. 아, 네. 행렬이 빠진 거. 행렬이 빠진 게 고등학교 수학을 그냥 기계적으로 바꿔버렸어. 행렬이라는 게 대수학이거든. 내가 전공한 이 대수학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수학에 있어서 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예로 들기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네가 중학교 때는 원을 그냥 그림 그리고 각도 구하고 뭐 길이 구하고 이런 거만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무슨 짓을 했지? 식으로 쓰기 시작했지. 그렇지. 기하학을 해석학으로 바꿔서 접근을 한 거야.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행렬이 해. 얘를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게 행렬이거든. 이 행렬이 빠지면서 이제 수학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기계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된 거야. 야, 이렇게 아름답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단다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행렬이 빠졌을 때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다시 다행히 돌아왔지만 미적분이 순간 이과만 배우는 걸로 빠졌던 적이 있었지. 문과 애들이 미적분을 안 배웠던 때가 있어. 4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야. 미적분을 문과가 안 배운다. 아까워하는데. 그래 물론 이제 사실 경영학, 경제학, 무역 이쪽을 가지 않는 이상은 필요가 없기는 해. 그런 애들한테는 불필요한 거긴 한데 미적분을 빼는 순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선생님은 등산을 정말 싫어하거든. 산을 보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등산을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가 이제 갑자기 좀 한번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니까 정신 좀 차리자고 여름에 극기훈련으로 한라산 등반을 딱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한라산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 훈련을 했어.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한 거야. 우리 한 명도 나무되지 않고 한라산으로 올라가자. 열심히 체력 훈련 다 해놓고 자 훈련 다 했으니까 끝 이렇게. 사실 고등학교 수학은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 그렇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식 열심히 가르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항함수, 다항방정식을 열심히 가르치지. 식을 가지고 노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그리고 수학과에서 함수를 열심히 가르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학 1에서 새로운 함수들을 가르치고 수학 2에서 이제 극한을 열심히 가르쳤어. 이게 다 지금 뭐에 대한 빌드업이냐면 미적분을 위한 빌드업이야. 미분의 정의가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을 모르면 미분을 못해. 미분이라는 거는 연속 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연속을 모르면 미분을 못해. 미분이라는 거는 함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모르면 미분을 할 수가 없어. 열심히 가르치고 미분을 안 하면 돼. 열심히 미분을 위해 달려가는데 미분을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당시 나도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야 너네 이거 왜 배우는 거냐면 아 맞다 안 하지? 너네 이걸 왜 하냐면 아 맞다 그냥 이거 하려고 이게 돼버리는 거야.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 그 다음 이 세 번째가 원래 함수의 극한 앞에 수열의 극한이 있었어. 원래 배우는 순서가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야. 급수가 뭐냐면 수열의 합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했으니까 합에 대한 극한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항의 번호가 있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이 번호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럼 이 수열은 뭘 향해서 갈까? 그럼 급수는 뭐냐면 첫 번째 항까지, 두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100번째 항까지 더하면 얼마야? 이거를 무한개 더하면 뭐가 될까? 를 배우는 게 급수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함수의 극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네 생각을 해봐. 내가 블럭을 쌓고 싶어. 그러면 하나 쌓아보고 두 개 쌓아봐. 한 3살짜리 애한테 블럭을 쌓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3개도 못 쌓아. 한 개 탁 놓고 두 개를 이상하게 놓지. 3개 놓는 순간 무너져.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를 얘들한테 이거를 반듯하게 잘 쌓아야 높게 쌓을 수 있다는 걸 점점 알려주잖아. 한 개 해보고 두 개 해보고 세 개 해보고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10번째야, 100번째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구나를 하나하나 쌓아서 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야. 근데 이걸 건너뛰고 뭘 하고 있어? 바로 냅다 그냥 무한대로 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왜 너네한테 좌극한, 우극한을 먼저 설명하는 줄 아니? 수열의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이 없어. 너는 생각해봐.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항의 번호를 무한대로 보는 거야. 항의 번호는 뭐지? 자연수지.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없어. 양의 방향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수열의 극한을 하고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걸 알고 넘어와. 원래 극한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게 생겼네? 라는 걸 알게 돼. 근데 냅다 극한을 가르친다?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않니? 갑자기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너네 이게 좌극한, 우극한이란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왜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 이 사실 이 무한대의 고착이 수열의 극한을 배웠으면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너네 한 개, 두 개, 세 개, 10개, 100개 해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지금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x가 무한대로 가.
일부 내가 그래서 번호 쓰듯이 1부터 10 이렇게 써본 거야. 그러면 x, x제곱, x세제곱은 다 무한대로 가지만 커지는 속도가 어때?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얘를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1차, 2차. 얘는 2차, 3차라고 부르지.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차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커지는 속도가 어때? 2차가 당연히 1차보다 훨씬 크고 빠르고 3차가 2차보다 훨씬 빠르고 네. 얘네들이 결국은 다 무한대로 가지만 그래서 이거를 살짝 티나게 조금 크기를 다르게 했는데 이 무한대는 사실 어떻다? 다르다. 크기가 다른 거야. 크기가 다른 거야. 얘랑 얘는 비교도 없을 때 할 수 없으므로 얘가 큰 거야. 선생님이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이렇게 해볼게. 무한대 1에서 무한대 2를 빼잖아. 무한대 2에서 무한대 1을 빼잖아. 이건 계산이 가능하다. 작은 무한대에서 큰 무한대를 뺐기 때문에 얘는 요 놈에 비해서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미비한 존재.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크니? 얼마나 커? 우리가 걸어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 하지만 태양에 비하면 한없이 작지. 우리가 태양은 별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별이야. 엄청나게 작은 별이야. 그럼 진짜 큰 별하고 우리 지구를 비교하면 진짜 모래알 만하게 될 수도 있어. 그 정도 아니겠지만 조금 오버해서 비교하면 진짜 모래알 만해지는 거지. 티도 안 날 거야. 그러면 모래알에서 엄청나게 큰 별을 뺀 수준이니까 이건 뭐가 될 거야?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얘는 티도 안 나. 이건 그냥 무한대가 될 거야. 티도 안 나. 이거는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커지는 속도가 자명하게 다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알 수 없어. 일반적으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건 알 수 없어. 둘의 크기를 비교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도 엄연히 뭐가 있다? 크기가 있다. 이 크기는 누가 결정한다? 커지는 속도가 결정할 거야. 무한소도 마찬가지인 거야. 무한소도 마찬가지고 커지는 속도가 이걸 결정할 거야. 이게 사실 너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수열의 극한에서의 핵심이야. 수열의 극한에서 너네 붙잡고 계속 하는 얘기가 야 속도가 존재해, 커지는 속도가 중요해,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열심히 가르치려. 이게 다 건너뛰고 지금 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두 개 하나 끝나니까 오늘 그냥 약간 얘기를 듣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극한은. 그럼 이제 남은 부분들이 다 기계적인 부분들이라 이 감정을 잘 잡고 보내야 나중에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고 나는 여기 5번을 통해서 너네가 뭘 했으면 좋겠냐면 무한대도 대입이 가능하다. 네. 대입해보자.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맞는데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매번 하기 힘드니까. 그럼 얘는 이제 무한대를 대입하면 굳이 한 번만 표현하면 그냥 무한대 제곱 더하기 3인 거지. 이런 느낌만 잡아가면 돼. 무한대를 제곱해봤자 어차피 뭐야? 무한대. 어차피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3 같은 거 더해도 티도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다. 뭐 이런 거야 다 당연히 잘했지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다가 이제 체크 표시를 좀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뭐도 조심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0도 조심해야 돼. 이 두 개는 항상 좀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뭘 선호하냐면 치환을 선호해. 치환을 선호하는 거야.
x를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치워놓으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t는 뭐라고 간다고 말할 수 있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치워놔. 양이야. 그치, 양이 무한대로 가겠지. 혹은 x가 음의 무한소로 간다고 치면 0의 좌극한으로 간다고 치면 t는 0의 우극 양이 무한소로 가게 돼. 이건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 단순해. 그냥 이런 것 때문이야. 무한대분의 1은 얼마지? 무한대. 0이지. 네. 0이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얼마야? 0이요. 0이야. 이게 문제야. 이게 너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래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뀔 수 있다. 그냥 0이라서.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장난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0분의 1은 양이 무한대지만 마이너스 0분의 1은 이렇게 정확하게 될까? 마이너스 0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들을 일으켜. 그래서 복잡한 애들은 치원해서 하는 게 맞아. 치원해서 하는 게 맞아. 이거는 이제 이것도 기계적으로 풀 거야.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서는 대입해보고 싶은 거거든. 대입해보고 싶은 걸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2가 되는 거야. 우리는 요것만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잖아.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1이 0이다를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이다. 사실 이거긴 해. 이거긴 한데.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상쇄시켜버리고 네.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2가 되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지금은 이런 감각을 연습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정석적으로 진짜 네. 건국대학교 수학 학생들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극한 하나만큼은 극한의 기본만큼은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더 정확하게 배웠다고. 그래서 극한을 정말 정확하게도 해봤고 어떤 느낌인지도 잡아본 거야. 이제 우리가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제부터 계속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까먹게 돼. 네. 하지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그냥 교과서 문제가 끝이야. 수능용 문제들, 특히 이제 어려운 킬러 문제들 이런 거 풀어 나갈 때 혹은 좀 더 쉽게 다른 학생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내가 더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설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수는 나는 정승재 선생님 수업은 사실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봤다면 그리고 너네가 학교 가서 다른 선생님 수업을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면 지금 내가 오늘 한 수업을 보통 선생님들은 한 5분 설명하나? 길어야 10분 정도 설명하고 끝나. 이걸 나 지금 2시간 동안 설명하는 거거든. 우리는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이제 우리한테는 생략 따위가 없다. 그래서 네. 오늘 할 내용을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냥 첫 시험 끝나고 첫 수업 한 거니까 2시간만 끝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날은 좀 문제도 풀고 가고 한 5시 반까지는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여름방학 시작하면 수원 좀 볼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비출 수원 좀 사서 좀 풀어와야지. 수원 그거를 내가 원래는 특강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의무로 특강비 그런 거 안 받고 내가 그냥 수업 시간 추가해서 강제로 시킬 거야. 수원 그냥 특강한다 그러면 아 선생님 안 할게요 하면은 안 하니까 그냥 가고 제보냈습니다. 제보냈습니다. 아니 나랑 똑같이 수업하는 선생님은 없을 거야. 답지도 제보냈습니다. 잘했어.